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해보려는 건 뭐냐면 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이제 만들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시트 스위치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히팅 컨트롤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포트를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샌더 리시버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우리 포트 인터페이스를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여기에 샌더 중에 P포트, 샌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포트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컴포지션은 요만큼이 컴포지션이죠. 요만큼 컴포지션을 만들어서 여기 커넥션 만들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구조가 완성이 됐으면, 자, 그 다음 이 안에 런업을 하나 만들 거예요. 런업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는 타이밍 이벤트 100ms로 얘가 실행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뭐를 할 거냐면, 여기 포트도 이것도 만들었어야 되죠. 여기 RIO 스위치를 읽어드리는 클라이언트 포트, 여기 히팅 엘리먼트 클라이언트 포트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자, 이 안에서 뭘 할 거냐면 이 스위치 값 RIO의 스위치 값을 읽어올 거예요. 그 읽어오는 포인트를 추가해야 되겠죠. 서버 콜 포인트가 들어갈 거예요. 서버 콜 포인트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샌더로 데이터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샌드 포인트가 추가가 될 거예요. 이 런업을 안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런업을 2가 만들어질 거예요. R2라는 뭐 다른 이름이고, 자, 얘 이벤트는 여기 데이터가 도착하면 이 이벤트가 실행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리시브드 이벤트에 의해서 얘가 실행이 돼요. 이 런업을 안에서는 여기 이 포트를 통해서 LED를 켜고 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리시브한 데이터를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리시브 포인트 바이 아규먼트 이걸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클라이언트를 통해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 콜 포인트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런어블이 다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요거를 루트 컴포지션에 등록을 해서 이슈 매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드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게 이제 다 된 다음에 여기 IO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레이어 여기에서 얘가 지금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죠. 스위치 1번하고 LED 1번 얘들하고 서로 커넥션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RTE에 대한 RTE 이벤트 설정을 해줘야 돼요. RTE 이벤트, 타이밍 이벤트와 그 다음에 데이터 리시브드 이벤트 이거에 대해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OS 100ms 태스크에다가 추가만 시킬 거고, 여기 이 데이터 리시브드 이벤트에 의해서 이 런어블이 실행돼야 되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OS 설정에서 태스크를 하나 새로 만들 거예요. 이미 태스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실행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의 큰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여기 개발 보드에 있는 스위치 값을 입력받아서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LED를 켜든지 꺼든지 요걸 동작하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거죠. 상당히 큰 프로그램이에요. 요 동작만 이해하고 여기 런어블과 이벤트, 포인트 이 메커니즘만 이해하셔도 오토사의 큰 애플리케이션 부분 이 부분은 다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빌진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요. 자, 모빌진에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이스 파일을 우리 열었고, 베이스 파일 열었고, 빌드 파일에서 디렉토리 위치들 다 수정했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뭐였냐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추가하기 위해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되죠. 파일 하나 추가할 거예요. 자, 그래서 파일은 여기 디렉토리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파일 추가. 자, 여기 클릭하고 우클릭한 후에 뉴에 오토사 파일 얘를 선택할 거예요. 자, 파일 추가하는 거죠. 자, 파일 이름은 app_rt.arxml로 줄 거고, 자, 패키지 이름도 패키지는 논리적인 그룹이라고 했어요. RTE라는 이름으로 패키지로 묶어 볼게요. 이렇게 피니시. 자, 그럼 여기 파일 하나 만들어졌고 여기 창에 이렇게 떠 있죠. 기본 설정 창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 안에 여기를 열어보면 아까 만든 패키지가 여기 있어요. 이 패키지 안에 추가를 할 거예요. 여기 패키지 안에. 자, 제일 첫 번째 할 게 뭐냐면 우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만들 거예요. 우클릭하고 뉴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타입 얘를 추가할 거예요. 자, 이거
그러면 옆에 만들어졌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이름을 붙여 만들어졌죠? 자, 더블 클릭하면 여기 설정창이 뜨고요. 자, 여기 이름부터 수정을 할게요. swc 언더바 시트 스위치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멀티플 인스턴시에이션은 지금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false로 놓고, 자, 그리고 저장. 자, 그럼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두 번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도 하나 만들죠. 바로 자, 여기서 컴포넌트 추가, 뉴에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타입. 자, 얘 이름을 바꿀 거예요. 여기는 swc 언더바에 시트 히팅 컨트롤, 여기도 멀티플 인스턴시에이션은 false. 자, 놓고 저장. 자, 여기까지 하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두 개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게 뭘까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만들었으니까 포트를 추가해야 되겠죠? 각각의 샌더 리시버 인터페이스부터 만들 거예요. 그래서 포트를 추가하기 위해서 샌더 리시버 인터페이스에 기반한 P포트와 R포트를 추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샌더 리시버 인터페이스부터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추가. 뭘 추가할 거냐면 new. 자, 여기에 보시면 샌더 리시버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샌더 리시버 인터페이스, 얘를 추가할 거예요. 여기를 클릭. 자, 그럼 또 여기 아래에 말없이 생겨졌죠? 더블 클릭하면 자, 설정하는 창이 생겨요. 자, 이름부터 바꿔요. 이름을 인터페이스 시트 스위치라고 할게요. 이름을 if 언더바, if는 인터페이스예요. if 언더바 시트 스위치 이렇게 줬어요. 자, 샌더 리시버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름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지 이걸 선택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래에 보면 데이터 엘리먼트 여기에 선택해 줄 거예요. 자, new 새로 추가를 해요. 하나 추가가 됐죠? 자동으로. 자, 이름 우린 뭘로 할 거냐면 패신저 디텍티드. 자, 탑승자가 감지됐는지 이런 센서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스위치 값이죠. 우리 만드는 거는 스위치 값. 자, 그럼 데이터가 이름이 정해졌으면 얘는 데이터 프로토타입이라고 했어요. 이거에 대한 타입을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타입. 자, 클릭하시면 여러 종류의 타입이 있고 그 중에 우리는 불리언을 쓸 거예요. 불리언. true하고 false로 넘어오는 거죠. 오케이. 하면 추가가 됐어요. 자, 이렇게 데이터 엘리먼트를 하나 추가할 수도 있고, 자, 아래 보면 더 추가할 수 있는 창이 있죠? new를 해서 더 여러 가지 추가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한번 해볼까요? new 해서 이번에는 32비트를 하나 넣어보죠. 이거 뭐라고 할까요? 이거 변수 이름은 뭐 num 패신저라고 할까요? 패신저. 자, 뭐 탑승객 숫자. 뭐 실제로는 지금 이거는 그냥 테스트로 넣는 거예요. 자, 그럼 데이터 타입은 뭘로 할 거냐면, 자, unsigned 그냥 32로 하죠. uint 32 이걸로, 요 unsigned int 32비트짜리 이걸로 할게요. 뭐 8비트짜리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테스트용이니까 그냥 32 이걸로 설정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로 하나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내가 여러 개를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인터페이스 안에 반드시 하나의 데이터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데이터가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저장.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 설정은 끝났어요.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P포트와 R포트를 추가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시트 스위치로 가서 여기 시트 스위치 안에 포트. 자, 여기서 포트를 추가할 거예요. 얘가 샌더죠? 샌더로 추가할 거니까 자, 추가 샌더 리시버 인터페이스. 자, 그 중에 샌더가 될 거예요. 얘는 샌더. 자, 그러면 샌더가 이제 쫙 보이죠? 여기서 샌더 리시버 인터페이스로 구현된 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 프로젝트 안에 있는 거. 자, 그러면 내가 만든 거 쭉 해보니까, 자, 여기 if 시트 스위치 요 녀석이죠? 이걸로 샌더 P포트를 만들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쫙 추가가 돼 있어요. 여기. 자, 이름이 이렇게 돼 있죠? 이름 마음에 안 들어요. 이름 바꿀 거예요. 이름 P포트니까 P 언더바 뭘로 돼 있죠? 시트 스위치라고 돼 있던가? 그냥 스위치로 돼 있던가요? 시트 스위치로 하죠. 이번에는 시트
스위치. 자,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p 언더바 세트 스위치로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은 이제 내가 여기서 만든 데이터가 있겠죠. 샌더 리시버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토탈 2개, 패신저 디텍티드와 넌 패신저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서 사용할 거를 체크, 이네이블 설정하는 거예요. 나 저것도 쓸래. 그러면 넌 패신저 이것도 놓고 체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자, 그리고 저장. 자, 그 다음에 이 포트는 여기는 하나 더 포트가 또 있죠. 스위치 값을 읽어오는 포트를 또 만들어야 돼요. 스위치 값을 읽어오는 포트. 자, 그러니까 추가.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페이스에 클라이언트가 돼야 되겠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스위치의 값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요. 스위치 값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그거를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자, 클라이언트. 그걸 해주는 인터페이스가 뭐냐면 자, IO 하드웨어 앱스트랙션의 인터페이스 디지털 다이렉트 요 녀석이에요. 즉 지금 스위치하고 LED는 DIO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 API를 써야 되는 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고 오케이 하면 이 아래 추가가 되죠. 자, 그래서 얘도 열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름부터 바꿔야 되겠죠? 이름부터. 자, 여기는 클라이언트 포트니까 R 언더바 리콰이어드 포트니까 R 언더바 IO. 실제 스위치 값 입력받는 거죠. IO로 할 거예요. 자, 여기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페이스에 얘가 제공되고 있는 오퍼레이션을 보니까 총 6개. read direct, write direct, set to input, 인풋으로 설정, 아웃풋으로 설정, 인풋이냐, 아웃풋이냐. 이렇게 알아오는 서비스. 이 오퍼레이션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 인터페이스는. 자, 그 중에 우리는 스위치이기 때문에 read direct를 쓸 거예요. read direct에 놓고, 자, 이거 enable 쓰겠다. 이 오퍼레이션을 쓰겠다. 설정한 거예요. 자, 그리고 저장.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포트 추가는 끝났어요. 2개 포트 추가하는 거. 자, 다음 두 번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 가서 시트 히팅 엘리먼트예요. 여기 히팅 컨트롤. 자, 여기에 포트를 추가할 거예요. 여기 포트. 자, 첫 번째. 일단 리시버부터 하죠. 우리 아까 샌더 리시버 우리가 만든 인터페이스 있으니까 리시버 먼저 추가를 할게요. 추가 샌더 리시버 인터페이스에 얘는 리시버가 돼야 되겠죠? 앞에 있는 애가 그 스위치 값을 읽어서 나한테 보내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리시버가 될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내가 만든 거. 요 녀석이죠. 인터페이스에 시트 스위치. 여기 요걸로 R포트 리시버로 추가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추가가 됐어요. 여기 있죠? 자, 이 녀석 이름부터 바꿀게요. 자, R포트니까 R 언더바 시트 스위치라고 하죠. R 언더바 시트 스위치. 자, 얘 사용되는 변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나는 패신저 디텍티드 사용할래. 여기에 enable 설정해 주는 거죠. enable 설정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리시버 추가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은 뭐 할 거냐면 이제 LED를 구동시켜야 되겠죠. LED를 켜져 꺼져 하는 그 LED 켜고 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요청을 해야 돼요. 거기에 요청. 자, 그러니까 자, 추가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페이스가 돼야 되겠죠. LED 켜고 끄는 오퍼레이션을 요청해야 돼요. 요청이니까 클라이언트 required 포트가 되겠죠. 자, 클라이언트 설정. 자, 여기서 어떤 애냐면 요 녀석 IO 하드웨어 앱스트랙션에 있는 인터페이스 DG 다이렉트 요거예요. 요게 LED를 켜고 끄는 DIO를 액세스하는 애가 얘예요. DIO 이렇게 오케이. 자, 하면 또 추가가 됐어요. 요 녀석이죠. 자, 이놈 이름을 바꿀 거예요. 자, required 포트니까 뭐라고 할까요? 히팅 엘리먼트라고 할까요? 히팅 엘리먼트. 실제는 이제 뭐 히팅 장치를 켜는 건데 우리 여기서는 이제 LED를 켜는 걸로 대체한 거예요. LED가 켜지게. 자, 얘 오퍼레이션을 보니까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LED를 켜고 끄는 거니까 write 돼야 되겠죠. write direct가 돼야 돼요. write direct enable.
자, 그러면 write 값. 내가 1 쓰고 0 쓰면 LED가 거기에 따라서 켜지고 꺼지고 이렇게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저장.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만들었고 그 안에 포트들 추가했고 여기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묶을 수 있는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죠. 컴포지션으로 이 두 개를 묶어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추가를 해야 되겠죠. 여기 패키지에 컴포지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타입을 추가할 거예요. 자, 클릭하고 뉴 컴포지션 이거죠. 컴포지션 추가. 자, 여기 또 만들어졌어요. 자, 보면 이름부터 바꿔야죠. 이름은 컴포지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타입. 앞에 접두사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써놓으면 좋다고 했어요. 나만의 접두사를 써도 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뻔해요. 이렇게 쓰면 돼요. 더 시트 시스템이라고 하죠. 시트 시스템, 히팅 시스템? 히팅 시스템이 낫나요? 뭐 이름이야 뭐 큰 문제가 없는데 히팅 시스템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럼 나 이제 컴포지션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아까 만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추가해 줘야 되겠죠, 이 안에. 자, 그래서 여기 컴포넌트로 갈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를 할 거예요.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자, 추가. 자, 그러면 현재 이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내가 만든 거. 자, 여기 위에 있네요. 시트 히팅 컨트롤하고 시트 스위치. 이렇게 요 녀석이죠. 두 개. 오케이. 하면 여기 추가가 됐어요. 자, 여기 타입이고 이거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프로토타입이에요. 여기는. 자, 추가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컴포넌트를 추가했으니까 자, 연결을 해야 되죠. 일단은 지금 우리는 샌더 리시버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진 애는 직접 내부죠. 컴포지션 내부에서 연결을 해야 돼요. 컴포지션 내부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는 컴포지션 안에서 연결되는 커넥션만 여기서 하는 거고, 우리 그 아까 그 스위치랑 LED는 컴포지션을 벗어나는 거죠. 컴포지션을 벗어나서 IO하고 연결돼야 돼요. 그건 나중에 IO하고 연결할 거예요. 지금 여기 오토매틱 커넥션에서는 자, 여기 요 녀석들만 연결할 거예요. 요 녀석. 자, 그래서 여기서 추가. 일단 이걸 열어보면 자, 이렇게 지금 연결 안 된 애들이 노랗게 보이죠? 자, 요 녀석하고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추가. 여기서 이제 알아서 보여주죠. 알아서 보여주는 게 이 오토매틱이기 때문에 이름 네이밍 규칙, 즉 P 언더바 R 언더바 이렇게 쓴 애들, 그 뒷자리가 같은 애들하고 같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애들, 얘네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P 언더바 시트 스위치, R 언더바 시트 스위치를 썼고 같은 인터페이스를 썼기 때문에 여기에 짠 하고 얘가 아예 체크까지 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둘은 연결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여러 개가 있으면 여기에 쫙 나오겠죠? 후보자들이 나와요. 그럼 그 중에 내가 체크해주면 되는 거예요. 실제 연결시킬 거를. 지금은 이렇게 이름 돼 있으니까 체크가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름을 다르게 썼다. 그러면 여기 아래에 이걸 해제를 하면 되죠. 이거 해제해주면 인터페이스 같은 애들끼리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름을 네이밍 규칙을 맞춰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OK 하면 여기 추가가 됐어요. 그럼 이제 노란 게 없어졌죠. 자, 그리고 저장.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뭐가 완성됐냐면, 자, 컴포넌트 두 개 만들고 각각의 포트 추가했고 얘들을 컴포지션으로 묶어줬고 커넥터로 연결하는 것까지 됐어요. 자, 구조적인 부분은 다 끝났죠. 구조 연결은 다 끝났어요. 자, 이제 동작에 대한 순서를 결정해 줘야 돼요. 동작 순서, 러너블로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 갈 거예요. 첫 번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서 자, 러너블 추가를 할 거예요. 러너블 지금 아무것도 안 만들었죠? 추가. 자, 하나 만들어졌어요. 얘를 변경할 거예요. 이름을 바꾸죠. 먼저 RE는 Runnable Entity. Runnable Entity가 원래 정식 명칭이에요. Runnable Entity에 Sit Switch라고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심볼은 C 언어로 만들어질 함수의 이름이라고 했죠? Sit Switch 이렇게 줄게요. 구별하기 위해서. 함수에 진짜 이렇게 나오면 독특하잖아요. 확실히 구별되겠죠? 그 다음에 동시에 인보크 되는 거는 false로 놓고. 자, 여기까지 하면 러너블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러너블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러너블을 만들고 나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러너블이 언제 실행이 되는지 RT 이벤트를 연결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RT 이벤트로 갈 거예요. 자, 이런 RT 이벤트가 있는데, 자, 난 새로 추가. 여기는 지금 이런 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아직 하나도 추가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추가. 자, 그래서 보니까 요 이벤트가 연결될 수 있는 게, 자, 지금 현재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 같은 경우는 샌더기 때문에 샌더 컴플리티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왜 안 나왔지? 아까 체크 안 했나? 일단 한번 가보죠. 자, 타이밍 이벤트 하나 추가할 거예요. 즉 이 러너블은 100ms에 한 번씩 실행이 될 거예요. 100ms에 한 번씩. 자, 그래서 일단 추가. 자, 하면 기본 5ms로 추가가 됐죠. 5ms가 추가됐으니까, 자, 이거를 100으로 바꿀 거예요. 오케이. 자, 하면 100ms. 즉 이 러너블이 있는데 이 러너블은 100ms 타이밍 이벤트를 받아서 수행이 된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자, 그러면 이제 이벤트 끝났어요. 닫아요. 자, 그 다음에 뭘 할까 보니까 이 러너블 안에서 뭘 해야 되냐면 그 스위치 값을 읽어와야 되겠죠. 스위치 값을 읽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R 포트를 추가했잖아요. 클라이언트를. 그러면 오퍼레이션 요청을 해야 된다. 자, 오퍼레이션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서 추가.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보니까 시ን크로너스 서버 콜 포인트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우리가 만든 포트 이름 R_IO 거기에 read direct 요놈을 해야 되겠죠. 스위치 값을 읽어와야 되니까 직접 읽어와야 돼요. 읽어오는 오퍼레이션을 실행해줘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 read direct라는 오퍼레이션을 내가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걸 실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서버 콜 포인트니까 요청하는 지점. 여기서 요청하는 거예요. 자, 오케이 하면 여기에 이게 들어왔어요. 자, 이게 들어왔으니까 이게 여기에서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API가 생성이 될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데이터를 보내는 지점이죠. 스위치에서 값을 읽어온 다음에 스위치 값을 확인하고 그 스위치 값을 샌더 리시버 인터페이스로 구현된 P포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잖아요. 자, 데이터 보내는 것도 여기 추가가 돼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은 닫고 데이터 안에서 자, 여기도 추가. 자, 누가 있나 보니까 데이터 샌드 포인트가 있죠. 여기에. 자, 우리가 두 개 만들었으니 두 개가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애를 보낼 거냐면 non 패신저 아니 패신저 디텍티드 얘를 쓸 거죠. 패신저 디텍티드 얘를 쓸 거예요. 여기 클릭하고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들어왔어요. 자, 그럼 여기 설정은 끝났죠. 이 러너블을 만들었고 이 러너블이 실행될 이벤트 정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 러너블에서 사용해야 되는 포인트들 스위치 요청을 해서 스위치 값을 읽어다가 그 다음에 샌드 포인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거 여기까지 추가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설정은 끝. 저장. 자, 히팅 컨트롤로 갈 거예요. 여기도 러너블을 만들어야 되겠죠. 러너블로 가서 자, 러너블 추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러너블 이름을 re_ 히팅 컨트롤 이렇게 할게요. 이름은 뭐 상관없으니까. 자, 그 다음 심볼 이름은 히팅 컨트롤 펑션 뭐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동시에 인복하지 마라. 자, 이렇게 하면 러너블에 대한 러너블은 만들었죠. 여기까지 하면 러너블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러너블이 언제 실행이 되느냐 이벤트 등록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RT 이벤트로 가서 자, 나는 이 러너블을 언제 실행시키고 싶냐면 이 러너블은 데이터가 도착하면 실행시키고 싶어요. 지금 상대방이 데이터를 보내는데 난 데이터를 받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받으면 이 함수가 실행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추가. 자, 여기서 데이터 received 이벤트라는 애가 있죠. 여기에 있어요. 자, 아래에 있는 데이터 receive error 이벤트는 받다가 에러 났을 때 얘가 불리는 거예요. 우린 정상적인 상황이니까 데이터 received error, 데이터 received 이벤트. 자, 그 중에 passenger detected 얘로 할 거예요. passenger detected. 오케이. 자, 그럼 passenger detected라고 하는 내 데이터가 도착하면
여기 이벤트가 발생할 거고 그 이벤트가 이 런어블을 실행시킬 거예요. 자, 됐고. 자, 그럼 이제 이 런어블 안에서 뭘 할 건지를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런어블 안에서는 뭐 할 거냐면, 자, 데이터가 도착하면 내가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무슨 데이터가 도착했는지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데이터를 받아야 돼요. 데이터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받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LED를 켜거나 끄거나 요 코드를 내보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자, 데이터로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데이터 리시브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면 내가 받은 데이터를 읽어볼 수 있겠죠. 추가. 자, 데이터 리시브 포인트 바이 아규먼트. 이게 더 좋다고 했어요. 밸류도 될 수 있지만 아규먼트 매개 변수로 전달해 달라. 자, 이거 패신저 디텍티드. 오케이. 자, 추가가 됐어요. 그럼 이제 이 데이터를 읽어볼 수 있는 API가 만들어지겠죠. 내 함수 안에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뭐 할 거냐면 그 데이터를 확인을 해서 LED를 켜거나 끄어야 되잖아요. 즉 오퍼레이션을 요청해야 되겠죠. 동작하도록. 자, 오퍼레이션으로 가서 추가 싱크로너스 서버 콜 포인트로, 자, 이 중에 write direct겠죠. LED를 켜거나 끄는 것은 디지털 IO로 0 쓰거나 1 쓰거나 0이나 1을 써야 LED가 켜지거나 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write direct 이걸 선택하고 오케이.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저장. 자, 그러면 보자. 우리 이제 다 됐죠? 그러면 다 됐어요. 동작에 대한 부분까지 됐고, 동작 메커니즘 연결됐고, 다 됐어요. 자, 이제 코드 생성을 해서 한번 볼게요. 코드 생성을 해서 이 코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왔는지 하고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 코딩. 자, 첫 번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가서 오버뷰. 자, 제너레이트 코드. 자, 여기 디렉토리에 요 이름으로 저장. 피니시. 자, 오픈, 뭐 오픈할 필요는 없어요. 노. 자, 가서 볼까요? 스태틱 코드에 레퍼런스 코드 요 녀석. 자, 보니까 여기 함수 여기 만들어졌죠? 심볼 여기 이름 요 이름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코드가 API가 이렇게 생겼죠. RT call RIO read direct가 만들어졌어요. 요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여기서 레벨 1으로 읽어올 거예요. 레벨 1 값으로, 즉 스위치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레벨 1으로 읽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RT write P seat 스위치 provided port 여기로 패신저 디텍티드라는 이름으로 보내라 이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코딩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만약 if 레벨 1이 자, IO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하이면 write to를 예를 들어 true else면 to를 false로 해라. 이렇게 코딩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high면 true가 나가고, 이게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거 써준 거예요. 안 그러면 레벨 1을 여기다 직접 써도 되긴 하죠. 양쪽이 데이터 타입만 일치한다면. 근데 지금 여기는 요걸로 매크로로 돼 있는 거라서 true하고 false가 아니에요. 그래서 true, false로 맞춰준 거예요. 자, 그리고 저장. 자, 두 번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얘도 한번 생성을 하죠. 오버뷰로 가서 제너레이트 코드 만들어라. 열 필요는 없고. 자, 얘도 코드를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여기 펑션 요 이름으로 만들어졌어요. 런어블 이름이죠. 그러니까 런어블의 심볼, 정확히 심볼 이름이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어요. 즉 리시브한 데이터를 read 읽어서 call 히팅 엘리먼트에 write direct 써라 이거죠. 그럼 얘도 여기다가 자, if read 1이 자, 얘 같은 경우는 패신저 디텍 true 하나 false로 오겠죠? true면 레벨 1에 IO 하드웨어 앱스트랙션에 하이로 내보내고, 아이고, 레벨 1에 요 앱스트랙션 로우로 하라. 자, 이렇게.
이렇게 코드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코드를 짜게 되면 true 참이 오면 그 다음에 high를 내보내는 거고 false가 오면 low 값을 내보내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기 코딩, 우리는 간단한 코딩이죠. 간단한 코딩을 끝냈어요. 저장이 됐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뭘 해야 될까요? 이제 다 만들어졌고, 구조 만들었고, 러너블이나 포인트, 이벤트 다 해서 동작 순서 정했어요. 그 다음에 러너블 하나 다 구현했어요. 하나씩. 그럼 이제 빌드 단계로 가야 되겠죠.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ECU 매핑을 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루트 컴포지션 안에 넣어줘야 됐죠. 자, 여기 컴포지션에 루트 컴포지션. 요 녀석. 여기에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여기 추가해줘야 돼요. 요게 이제 매핑되는 가장 최상단의 그 매핑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 추가하는 거예요. 자, 컴포넌트로 가서 자, 기본적인 것만 들어가 있고 내가 만든 건 안 들어가 있죠? 내가 추가한 적 없으니까. 자, 여기에 추가. 자, 뭘 추가하면 되냐면 요 녀석이겠죠. 컴포지션만 추가하면 돼요. 각각 다 할 필요 없어요. 컴포지션이 묶었기 때문에 컴포지션만 추가하면 그 밑에 딸린 애들은 같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추가하면 돼요. 컴포지션, 히팅 시스템. 자, 오케이. 하면 여기 들어왔어요. 위에 들어왔죠? 자, 여기 열어보면 이 안에 잘 들어와 있어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이 다 돼 있죠? 자, 저장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제너레이트 하기 전에 빌드 툴을 좀 손대야죠. 파일 새로 만든 거를 여기 반영해줘야 되잖아요. generate.py. 얘를 열어서 자, 701라인에 여기다가 우리가 파일 만든 거, 처음에 만든 거 얘를 추가를 해줬어요. 자, 그리고 닫고 이거 문제 끝났죠, 빌드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스템 컨피그레이션 하고 이슈 추출하는 거. 자, 셀렉트 됐고. 자, 여기 단계에서 이 화면에서 자, 이슈 컴포넌트 매핑 이걸 수행하는 거죠. 그럼 이슈 익스트랙트가 수행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만든 거 여기 잘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오케이. 자, 어셈블리 커넥터 하나 추가됐고 두 개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프로토타입이 들어갔다 한 거죠. 어플라이.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오토 위저드에 ECU 설정을 해야 돼요. 자, ECU 설정은 우리가 지금 RT가 바뀌었기 때문에 즉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추가됐고 RT 이벤트도 추가가 됐죠. 그걸 반영해야 되니까 ECU 설정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요. 방금 추출해낸 이 파일로부터 next 뭐만 만들면 되냐면 RT 추가하면 돼요. RT 얘를 다시 만들 거예요. finish. 그러면 RT를 쭉 만들게 돼요. 자, 그러면 RT가 지금 만들어졌죠, 방금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 이 녀석들 뭐 추가가 됐죠? 자, 그래서 RT를 가보면 이제 RT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태스크 매핑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태스크 매핑. 일단 첫 번째 하나 매핑을 할게요. 자,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인스턴스 중에 자, 시트 스위치 첫 번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예요. 시트 스위치 요 녀석. 야, 타이밍 TE 타이밍 이벤트가 있죠. 얘를 추가해 줘야 돼요. 자, 이거를 추가해 주는데 어디다 추가를 해줄 거냐면 select OS 태스크 여러 OS 태스크 중에 자, 요 놈하고 똑같죠. FG1에 100ms 여기에다 추가를 할 거예요. 100ms 추가. 자, 저장.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는 이제 OS를 하나 새로 태스크 새로 만들기로 했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OS를 나중에 하긴 할 텐데 지금 그냥 한번 보세요. 자, OS 단으로 가서 여기 OS 있죠. OS가 있어서 여기 OS를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OS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또 쫙 나와요. OS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그래서 OS에 다양한 이 OS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 다룰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태스크를 새로 만드는 것은 여기 태스크 창 요 녀석으로 가면 돼요. 여기 안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태스크가 이렇게 쫙 보이죠. 요만큼의 태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새로 하나 추가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 더하기. 자, 추가를 하면 하나 생겨요. 자, 이름은 우리가 그냥 짧게 지읍시다. 눈에 띄게 테스트 1.
자, 이렇게만 하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액티베이션 이건 횟수 몇 개가 동시에 액티베이션 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얘는 겹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뭐 129로 하죠. 뭐 우선순위 정해주고 스케줄링도 풀 프리엠티브와 넌 프리엠티브가 있는데 일단 풀 프리엠티브 쓸 거예요. 그리고 뭐 딴 거는 설정할 거 없어요. 일단은 요 내용들은 나중에 다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되면 태스크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요게 태스크 우선순위는 잘 설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이야 그냥 낮은 값으로 대충 넣었는데 이건 잘 결정을 해야 돼요. 태스크 우선순위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OS 태스크만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애플리케이션에다 추가시켜줘야 돼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본 그룹이에요.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오브젝트들의 그룹이라서 이 OS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여기 안에 사용하는 태스크, 앱 태스크 레퍼런스, 얘 태스크에 추가를 시켜줘야 실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브라우저에 보면 다 추가되어 있는데 방금 우리가 만든 거는 추가가 안 돼 있죠. 요 놈을 여기다가 여기 추가가 돼요. 자, 그리고 오케이 하면 이제 설정 사용될 준비가 끝난 거예요. 저장. 자, 그리고 다시 RT로 가보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눌러보면 자, 안 보여요. 맵. 자, 보이나? 안 보이죠? 우리가 만든 거 OS 태스크 테스트 1였는데 안 나오죠? 이거는 이제 다시 빌드하도록 그 설정을 다시 뽑아내게 해야 돼요. Generate Issue Configuration 이걸 해서 다시 RT 설정을 뽑아내게. RT에서 태스크 할도록 모든 설정에서 얘를 반영해라. 그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한번 다시 수행을 하면 자, RT로 갔어요. 태스크 매핑에 가서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시트 히팅 컨트롤이죠. 여기에 있는 데이터 리시브드 이벤트 요 놈하고 연결해 줘야 돼요. 이거를 셀렉트 태스크 자, 여기서 하면 되고 언맵드 아무것도 매핑 안 돼 있는 애 여기에서 여기 나왔죠. OS 태스크 1 이제 보이죠? 여기 안에 추가 여기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만든 이거 추가가 됐죠. 그리고 이제 저장하고 자, 그러면 이제 태스크 설정이 끝났어요. 이벤트 2개 만들었는데 2개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스위치하고 LED하고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거 아직 안 했죠? 자, 그거 여기서 가면 할 수 있었죠. 여기에 아래 서비스 앤 IO ECU 설정하는 거예요. 지금 서비스 앤 IO를 가서 자, IO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이 아래 자, 보니까 자, 일단 스위치 1번 얘하고 연결해 줄 거예요. 스위치 1번 추가. 자,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름에서 이제 네이밍 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해제하면 관련된 애들이 이제 보여져요. 자, 그 중에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자, 스위치 1번인데 스위치 1번은 누구하고 연결해야 되냐면 RIO가 스위치죠. 히팅 엘리먼트는 LED였어요. LED. 자, 얘하고 연결돼야 돼요. 여기 추가. 여기를 추가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LED 연결해 줄 거예요. LED 추가. 여기도 이름 해제하면 자, 이 LED하고는 이 히팅 엘리먼트가 LED죠. 얘가 LED를 켜고 끄는 애예요. 여기로 연결할 거예요. 요거 LED니까 요거하고 연결해라. 체크해주고 오케이. 자, 그럼 연결 끝났어요. 이제 실제 스위치랑 실제 LED하고 서로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럼 이제 스위치 값을 읽어오고 데이터를 넘겨주고 걔가 그 값에 따라서 LED를 켜거나 끄고 요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 다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자, 빌드 하면 빌드 과정을 수행을 하겠죠. 자, 빌드 과정이 수행되고 있어요. 중간에 뭐 빼먹은 게 없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쭉 진행을 해서
그러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길죠.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스위치 값을 읽어다가 그 다음에 LED를 켜고 끄는 건데 우리가 그냥 다른 거 다 없이 그냥 그 C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좀 간단하게 할 수는 있어요.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어떤 재사용이나 이런 거는 어렵죠. 항상 하드웨어에 맞춰야 되고 거기에 맞게 그 다 바꿔줘야 돼요. 뭐 빼먹었나 보다. 뭐가 들어갔을까? RT 포지션이 안 됐나? 포지션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아까 안 넣었었나요, 이게? 시트 스위치에 타이밍 이벤트. 지원 100mm. 이거 안 넣었네? 이거 딴 데다 넣었나요? 이걸 안 했구나. 지원 100mm. 이상하다? 한 거 같은데, 느낌이. 자, 다시. 타이밍 이벤트를 아까 연결 안 했었나봐요. 연결했는데 재생성해서 그게 다시 리셋됐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됐네. 됐죠? 이제 컴파일 들어가서 총 230 몇 개 됐었죠? 이게 이제 빌드가 되는 거예요. RT 이벤트, 타이밍 이벤트를 빠뜨렸었나봐요, 아까? 그렇게 해서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 디버거를 이용해서 원래는 우리 개발 보드에다가 올려요. 개발 보드에 올리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스위치 값을 누르면 그 스위치 값이 이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 전달되고, 그 다음에 샌더 리시버를 통해서 다른 컴포넌트에 전달되고, 거기에서 LED 값을 켜고 끄는 요 기능을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되는데, 요게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 C 언어에서 얘기하면 거의 헬로월드 정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물론 헬로월드는 그냥 비어있는 통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기본 연산, 오토사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와 인터페이스, 포트, 러너블, 이벤트, 포인트, 요것들이 싹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코드 동작만 한번 크게 이해하시고, 이거를 아무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쭉 내 스토리에 의해서, 내 머릿속에서 내 스토리에 의해서 내가 쭉 짜 나가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이해도가 높은 거죠, 이 부분이. 자, 여기 이거는 동작하게 놔두고 우리 RT 코드를 한번 볼까요? RT 코드에서 보면, 잠깐만요. RT에서 자, 동작은 됐죠? 코드 생성이 됐어요. 됐고, RT를 잠깐만 보면, 자, 우리 아까 함수가 뭐였더라? 시트 히팅 컨트롤 이거였던가요? 아니었네. 이름이 히팅 컨트롤 펑션이었구나. 자, 여기 수행되고 있죠. 이 안에 여기 보시면 OS 태스크 1이 있고, 이 OS 태스크 1 안에서 얘가 불리는 거예요. 요게 불리는 거죠. 그러면 이 OS 태스크 1이라는 애, 얘는 그럼 또 어디서 불리는지 한번 보면은, 자, 여기 액티베이션 태스크에서 호출하죠. 태스크 1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시트 스위치 디텍티드 요거예요. RT 라이트, 이게 호출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서 RT 라이트, 이거 샌드죠. 요 녀석, 요 녀석이 여기 부르는 거, RT 라이트 P 시트 스위치, RT 라이트 RT, 이건 저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안에서 불리니까 이렇게 이름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P 시트 스위치 패신저 디텍티드, 얘가 호출되면 RT의 그 함수를 불리면 얘가 불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태스크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거예요. 태스크를 액티베이션. 근데 실제 이 안에 이게 그냥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태스크 없이 아까 그 러너블이라는 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OS 태스크에 기반하지 않고
OS 태스크로 수행되면 컨커런트하게 수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결되는 순서들, 이게 C 언어로 이렇게 RT를 분석해 보시면 C 언어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하는 거고, 그래서 이 바이너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나왔는데 얘를 디버거를 통해서 다운로드하면 이제 동작하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라서 우리가 이제 전체에 대한 모든 이 예제를 한 번에 다 섞어 가지고 본 거예요.